수능 특강 독서 198쪽 과학기술 8번 지문입니다. 우리 문단번호 한번 쭉 달면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뭐 하나 보인다 그죠? 문단까지. 자, 문제도 가볍게 훑어보면 1번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거 내용일치 문제랑 같은 유형입니다. 2번 에크모, 네모가 돼 있는데 요거 오늘 핵심 어일 것 같은데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이거 두 가지 비교 대조하는 문제. 4번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에크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관련된 설명 나왔을 때 엮어서 풀면 되고 5번에 어휘 문제. 자, 우리 1문단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만으로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에크모. 에크모는 이제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장치래. 이 문단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나 봅니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은, 자, 그러면 이 에크모가 대신하는 심장은 뭐냐?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것이다. 산소는, 자,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심장은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혈액은 산소를 공급한다. 산소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쇄적으로 계속 물고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혈액의 아까 중요 역할이 산소 공급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운반도 한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거 약간 지금 과정인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그 다음에 우심실을 거친 후에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자, 심장에서 출발해서 심장까지 어떻게 이 혈액이 이동하는지를 거치는 코스를 다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어. 이러한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한다.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또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자, 이거는 또 체순환이라고 한대. 여기까지 이 순환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폐순환도 설명했고 체순환도 설명했고 그 각각의 과정에서 어디 거치는지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 한 번 읽고 외울 수는 없잖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뭐 배경 지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이 다음에 어디로 가더라 하는 게 궁금하면 와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하지만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에크모를 사용하여. 자, 그럼 에크모는 언제 사용하느냐?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크모가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대신하는 것이다.
아까 심장이나 폐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얘가 대신하는 장치라고 했잖아. 3문단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몸 밖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래. 몸 밖에서 이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네. 에크모는 혈액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요런 문제.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 각 부분의 기능이 뭔지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 그래서 뭐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얘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렇게 지금 3가지 보면 되겠네. 혈액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혈액은 유체이므로 도관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뭐뭐 할수 이런 조건들 문제 물어보기가 좋습니다. 직경이 크고 길이는 짧을수록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튜브 형태의 관이네. 혈액의 통로네. 혈액의 통로. 펌프는 혈액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데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혈액을 빼내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거네.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 요것도 속도와의 관계니까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뭐뭐 하면 이런 것도 잘 봐놔야 됩니다.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역류주의다, 그지?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까 심장의 기능이 그거였잖아. 혈액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관리하는 것.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압차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분압은 부분 압력이라는 뜻인데 기체가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분압이 높은 상태로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된다.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배출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4번 문제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4번 문제에서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에크모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방금 읽은 부분 보니까 각 기호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 그지? A가 뭐겠어요? 혈액 도관이겠고 요 막 뱅글뱅글 도는 이 B가 펌프. 그 다음에 또 관을 따라서 쭉 가면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여기가 산화기겠네. 그 다음에 또 다시 관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A에 흐르는 혈액은 C를 통과하며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체된 후 D를 통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우리 방금 설명했던 그 에크모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혈액 도관을 따라서 갔다가 산화기를 거쳐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거 맞는 선지. 2번 A와 D에서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A와 D가 뭐야? 혈액 도관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혈액이 더 잘 흐르게 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더라? 여기 지문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자, 여기에 보면 도관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거 4-2번에 대한 근거가 되겠다. 직경을 더 크게 만들면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는 거 맞네. 2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지? 자, B. 펌프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몸 안에 혈액이 당겨져서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아까 펌프가 하는 역할. 얘는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 B에서는 지금 이 혈액을 빼내는 역할이니까 몸 밖으로 이제 빼내고 있습니다. 맞고 4번 혈액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C를 거치며 제거된 후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아니지. 지금 여기 순서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온 거거든. 나와서 에크모라는 장치 자체가 몸 밖에서 작용을 하는 거야. 혈액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C를 거치며 제거된 후에 다시 이 관을 따라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지. 그러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이게 그림과는 지금 다른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다. 5번도 한번 볼까? 혈액 속의 산소 농도는 C를 지나며 높아지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산화기에서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산소를 만들고 다시 D를 지나서 인체 내부로 들어가면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니까 산소 농도는 다시 낮아지겠지.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그림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순서대로 혈액도감, 펌프, 산화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분히 보면 됩니다. 자, 4문단 다시 읽어봅시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자, 뭐뭐에 따라서 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표시를 해두시고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그럼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을 때 이 방식 쓰면 되겠네.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방금 했던 말이다, 그지? 대정맥에서 뽑아서 산화기 거쳐서 대동맥으로 넣어준다.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 그럼 폐순환을 대신해 주는 거네, 그지?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군요.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로 넣어주는. 자, 그럼 아까 VA 방식이랑 이 넣어주는 곳, 그러니까 빼내는 곳, 넣어주는 곳이 좀 다르다, 그지?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 심장은 심장 역할을 해야 돼.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그러면은 우리 아까 비교하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일단 기억이 뭐였냐면 VA 방식, 니은이 VV 방식이야. VA 방식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봅시다. 얘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가지고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VV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가지고 산화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는 거라. 그래서 얘는 기억은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을 때 쓰는 거고
얘는 심장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고 폐는 안 좋을 때 쓸 수 있겠네. 그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기억은 기기를 활용하여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치? 당연한 얘기. 2번. 니은을 활용하게 되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온 혈액이 심장과 폐를 모두 거쳐가게 된다. 이 문단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정맥으로 혈액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그래서 심장도 거치고 폐도 거치고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면 니은을 활용했을 경우에 심장과 폐를 모두 거쳐가게 된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기억 니은 중에서 니은이었는데, 그러면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답은 3번. 4번. 기억과 니은은 혈액을 빼내는 위치는 동일하지만 어딘데? 둘 다 대정맥이지. 혈액을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위치는 기억은 대동맥, 니은은 대정맥.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하여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도 바로 풀어봅시다. 에크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적절한 것은 1번부터 한번 볼까? 환자의 자가호흡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자가 자가호흡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닌데, 자, 여기 지문에서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우리. 자, 에크모의 정의가 뭐였냐면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라고 해서 얘를 대신해가지고 밖에서 이 혈액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거든. 이건 자가호흡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서 2-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환자의 심폐기능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얘는 치료제가 아니야. 방금 봤던 부분에서 알 수 있잖아. 3번. 환자의 체내 각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혈액 아닌가요? 여기 봐봐.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4번. 신체 외부에서 가스 교환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거 아직 우리 확인 못했는데. 5번.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거 아니죠. 우리 3문단에 첫 번째 줄 보면 우리 뭐 이번에 4번에도 요거 관련되겠네.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한다. 심장을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조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지? 4번, 5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4번인데 일단 4번의 위험성 얘기가 나오는지 5문단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순환 및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나오네.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여기 나와 있었구만. 자, 2-4번에 대한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신의 혈액이 인체 외부의 기계를 거쳐가기 때문에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된다. 노출된 혈액은 응고의 가능성이 높아 혈전이 생성돼요. 피떡 생기는 거.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다. 따라서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지혈이 되지 않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좀 위험하네. 또한 외부에 노출된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다. 하지만 에크모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 에크모의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좋은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아까 우리 2번은 4번 이거 확인했고
1번 한번 볼까요?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것도 근거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인체 내부에서 산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 산소 역할 나왔지. 어딨나요? 이 문단에 산소는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 인체 생명 유지 필수적이므로 라는 말이 나왔네. 1-1번. 자, 2번. 에크모를 구성하는 장치와 각각의 기능. 몇 문단에 나왔더라? 3문단 전체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 여기다가 1-2번. 3번. 에크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고는 했어. 아까 5문단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얘기 안 했는데. 그지?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 위험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3번. 그럼 답은 3번. 해결 방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4번. 심장 및 폐의 작용 원리와 에크모의 작동 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까 심장 및 폐의 작용 원리는 2문단에 주로 나왔고 에크모의 작동 원리는 3문단에 주로 나왔거든. 여기서 보면 차이점은 이거지. 에크모는 이제 몸 밖에서 이렇게 해서 주입하는 방식이다. 뭐 여기 오골오골 다 모여있네 지금. 1-4번. 5번.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가? 아까 1문단에서 심폐소생술도 있고 인공호흡기도 있고 하지만 너무 심각할 때는 에크모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1-5번. 그러면 우리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다 해결했습니다. 5번의 어휘 문제. 일단 가 동그라미가 뭐에 대한 어휘인지를 찾고 일어난다야. 일어난다. 그 앞에 문장 성분 같이 봐야 된다. 그지?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야.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뭔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에 가까운데 실제로 막 일어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 이런 애들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있던 가스 교환이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장 유사한 거는 산사태가 일어났다. 2번이겠네요. 장작불이 일어난다는 의미상으로 좀 멀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이 갈등은 좀 추상적인 대상이잖아. 그래서 일단 문장 성분 보고 앞에 있는 단어의 성질이 비슷한 거. 그걸 찾으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